우리는 버티는 것에 꽤나 익숙합니다. 그래도 끝이 올 거야. 그때까지만 견디자. 조금만 더 참자. 인생에서 버거운 일들을 하나씩 마주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끝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일말의 힘이 날 때가 있죠. 청소년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나 시험 잘 본 건가? 어쩐지 후련하지 않고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이 꼭 생각처럼만 흘러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 해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댓글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관악 FM 그리고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종합상담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11월 23일 수요일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복숭아 DJ 복디 임민경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논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수능만 끝났지 아직 여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수능을 끝낸 자신에게 꼭 수고의 한마디 건네주시고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시험에서 나는 이 점수까지는 받아서 어느 대학에 어디까진 갈 거야. 구체적이진 않아도 각자의 바람은 있을 텐데요. 그 바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장 오히려 좋아와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거. 나름 좀 인생을 살아보니 고생 끝에는 그래도 낙이 오더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는 더보기란 링크에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만의 수능 에피소드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관악 FM과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직접 사연 듣고 상담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가 부릅니다. Dreams Come True. You wanna feel the vibe that I'm feeling and loving and imagine 저기 멀리 looks like tiny we call it destiny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모여보자 그래 come over yeah get it on now get it on now let's bring it back to 90s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껏 숨겨왔던 비밀을 내게 모두 말하고 싶어 Baby Funny how our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관악구에서는 FM 라디오 100.3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관악 FM 이용하시면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유튜브에서 청소년은 처음이라 줄여서 청처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주소창에 bit.ly/하고 사연 보내기 검색하셔서 사연 보내주세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도 언제나 열려있으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청철아 첫 번째 코너 청소년 이슈와쇼 시간에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의 전시회 소식 그리고 수능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전달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박계령 인턴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 개최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의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전시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 되게 와닿습니다. 어떤 전시회인가요? 네, 먼저 2022년에 오늘을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를 담은 전시회인데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심리치료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단절된 상황에 놓인 피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고요.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부모의 심리치료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성착취 범죄 사건 이후 성착취 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과 부모가 회복하고 성장한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됩니다. 네,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시의 취지가 또 다른 것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법, 아청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법 개정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현재 상황인데요. 바로 이 아청법 개정 사실을 알려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또 여전히 성착취 등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을 범죄 가담자로 바라보는 변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시선과 또 IT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복잡해진 성착취 범죄 현장을 알려서 이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함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죠.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시회를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열리나요? 네,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픈을 해서요. 12월 1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첫날 12월 1일만 2시에 열리고요. 나머지 날들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시전이 열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소가 어딘가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02-6348-131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이 청소년에서 수능 이후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 마음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준비로 고생이 많았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전국 청소년 기관 연합이다 보니까 이 지역마다 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서울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거리 상담도 이곳에 포함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고3을 대상으로 쇼미더 진로라는 진로 탐색 패키지 검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쇼미더 진로. 저도 외치고 싶은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진로 탐색 패키지 검사면 이번 수능을 친 청소년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이 기간은 11월 21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참가비로는 검사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 검사비에 관해서나 더 자세히 궁금하신 사항은 2228-13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와 같이
같은 이 다른 프로그램이 전국 다른 곳곳에서도 열리고 있거든요. 이런 다른 지역의 활동 프로그램도 궁금하시면 바로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검색할 때 이 청소년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PC로도 검색 가능하시고 모바일이나 웹,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자세한 청소년 활동 정보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라는 포털 사이트도 있고 어플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유롭게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 프로그램 찾고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전국에서 열리는 각기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가는 것의 기간이나 정보를 모두 찾아서 신청 또는 신청한 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 봉사활동, 그리고 공예, 영화 제작, 동아리 활동, 상담 활동까지 정말 대부분 청소년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가 한 곳에 모아져 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는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청소년 분들 여러 체험과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것 같은데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소식 전해주신 박가령 인턴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When I Get Old,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부릅니다.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ake up and smile, 'cause you're beautiful. Those hazel eyes. When I get old, that's all I wanna think ab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High hopes, big dreams, a little scared, way too naive, thinking you'll always be mine and never leave my side. At least these memories never say goodby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Someday I'm running out of time. I'll see your picture in my mind. I'll keep our love frozen in tim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2021년 3월 23일)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이제 충분한 걸까요? 청소년 부모의 실태와 지원 정책의 현실. 오늘 청소년이 알고 싶다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이 알고 싶다는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웅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이 좀 잘 된 것 같지 않나요? 아, 깜짝 같았어요. 네, 민상 중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 거리 상담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신림선 경전철 그 서울대 벤처타운역 그 두 출구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스 차려놓고 여러 청소년 기관이 모여서 거리 상담을 이제 오후에서 이제 좀 저녁 시간까지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닐 줄 몰랐어요,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때 거리 상담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120여 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터라든지 저희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이런 기관들 소개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잘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는 건 그만큼 거리 상담이 필요했던 분들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그때 오신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들어보셨나요? 하면 뭐 아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는 알아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처음 들어본다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기관 소개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반대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하고 역으로 또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활의 주제는 청소년 부모네요. 네,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직 부모님 같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신이 청소년이면서 이미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청소년 부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게 있고 과연 이러한 지원 정책은 충분한 건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청소년 부모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딱 들었을 때 그게 그 의미구나라고 바로 알지는 못했거든요. 청소년의 부모님이라는 뭐 물론 이제 한국말에서는 청소년 부모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 용어라서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좀 청소년이면서 부모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청소년으로서 아이까지 키우려면 당연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나요? 일단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가늠을 해볼 수 있는 통계는 이제 그 엄마의 연령에 따라서 그 몇 명이나 출산을 했는지라는 이제 연령별 출생아 수 통계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은 19세 이하인 엄마가 출산한 아이가 총 918명, 그리고 20세에서 24세는 9,612명을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라고 하고 이제 청소년 부모 개념도 만 24세 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4세 이하를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작년에 이제 청소년이 출산한 아이는 총 8,0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에 태어난 아이만 부모님들이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태어났을 거고 2019년에도 태어났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출생아 수라는 게 이제 전체 출생아 수가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연령 상관없이 산모의 연령 상관없이. 네. 근데 이제 요 추세랑 마찬가지로 청소년 연령대의 출생아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은 총 8,099명이었지만 이제 2020년으로 가면 이제 10,000명이 넘고 2019년은 더 많고 이렇게 과거로 갈수록 청소년의 출산 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누적을 하면은 이제 상당한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매년 태어난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꽤 많을 거다. 그 청소년의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합치면 몇만 명이 되겠네요. 네. 청소년 부모의 수가 몇만 명 단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 청소년 부모라는 용어를 안 쓰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청소년 부모라는 용어가 또 좀 그 의미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그런 청소년 복지에 대한 게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청소년 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이제 당연히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를 말하고요. 의외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이면 우선 아빠나 엄마 한 명이 청소년 나이를 넘긴 경우에는 통계에서 빠지는 거네요. 정의에서. 그렇죠. 네. 네. 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서는 이제 부모 중에 한 명만 청소년인 경우도 빠지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임신 중인 경우에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사실은 뭐 정책에 따라서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요 문구만으로 보면은 이제 그 사실혼의 경우에는 빠질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복지 지원을 위한 법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건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역시 복지 DJ 복디님 답습니다. 예, 이제 이런 정의에서 자꾸 그 범위를 좁히는 거는 사실 좀 그런 뭐 복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 그런 의도가 알게 모르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임신 중인 경우에도 빠진다고 했는데 임신 중에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부모 중 한 명만 청소년, 그 한 명은 이제 24세를 넘긴 경우에도 사실 지원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처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해서 요 청소년 부모에 대한 내용 넣을 때부터 좀 범위가 너무 좁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개정이 된 건데도 어쨌든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혹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통계가 있나요? 네, 이 청소년 부모는 일단 법적 용어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통계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또 달라요. 통계마다.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은 이제 그 청소년 부모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위를 이제 명이 아니라 가구 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청은 2020년에 2,479가구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행정안전부는 2,260가구로 추산을 했어요. 이것도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은 이제 이거는 2019년 기준인데요. 네. 훨씬 더 많은 8,191가구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그 작년에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하면서 앞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에 인용된 통계는 바로 이 8,191가구 여성정책연구원 통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그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통계 등 실태 파악이 먼저 제대로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부터 정확히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연말부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연말이네요. 네. 아마 조만간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일단 청소년 부모들의 삶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들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원래는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거고 네. 이제 만 24세까지 청소년이니까 20대라고 해도 뭐 대학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뭐 대학을 안 다니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학업이나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2019년에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진행한 조사가 있는데요. 요 조사는 사실 청소년 부모의 아까 그 개념에 뭐 결혼한 그리고 부모가 다 청소년인 그런 경우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진 않았어요. 좀 넓게 봐서 청소년 부모긴 한데 이 청소년 부모의 61%가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직업 활동이 중단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같은 조사를 보면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 굉장히 적은 거죠. 애도 네.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가 53%, 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학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리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심리적인 어려움은 사실 이제 청소년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제 사실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 부모의 또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고립돼서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요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갈등을 빚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취약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청소년 부모들의 어려움이 또 그 아이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네.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이들의 영양,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안 그러는 청소년 부모들이 많겠지만 또 심리적인 어려움이 아이에 대한 방임 같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족하고 관계가 끊어진 경우에는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도움이나 조언 같은 걸 받기도 어렵고요. 그러네요.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회가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관련해서 덧붙여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대들은 후기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되죠.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많은데요. 살 집을 구하는 부동산 계약부터 도시가스 계약, 인터넷 계약도 그렇고 주소 이전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에는 동의를 못 받으면 살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을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고 또 뭐 보증금 같은 걸 구해 온다고 해도 또 청소년 부모에 대한 편견, 뭐 세를 제대로 못 낼 거다라든지 뭐 집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거다 이런 편견 때문에 집주인들이 계약을 아예 안 해주거나 여러 가지 뭐 보증금이 아니라 그 월세를 엄청 높이 부른다든지 뭐 주소 이전을 하지 말아라라는 조건을 단다든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이전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퀴즈. 예, 오늘 퀴즈가 없으니까 복디님께 하나 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사무소? 네, 대본에 다 써 있죠. 예, 주민센터라고 제가 아주 현대적인 용어로 써놨는데 동사무소라는 이제 90년대 구수한 단어를. 네, 뭐 동사무소, 뭐 저도 동사무소라고 했네요. 주민센터, 뭐 읍면사무소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사무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어느 동 어느 면에 살고 있느냐라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소 이전을 못하면 이제 그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좀 여러 가지 체계상 지원해주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주소 이전을 못한다는 거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계약금도 다 할 수 있고 이미 뭐 충분한 서류상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인해서 주소 이전까지 못 한다는 거는 사실 주소 이전을 하면은 뭐 어떤 집주인에게 뭔가가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 조사를 못 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주인들이 좀 그렇게 악의적으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아. 만드는 경우고, 근데 주소 이전도 이제 미성년자가 주소 이전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결혼한 이제 청소년 부모한테 여러 가지 지원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혼도 사실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없으면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연령 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도 또 필요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생기는 제약들이 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상상하지 정말 가닿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청소년 부모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청소년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정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제가 한 곡 골라왔는데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 지난번에 강서구 꿈드림 청소년들이 노래를 냈다고 해서 여기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 꿈드림 청소년들이 만든 노래고, 제목은 이제 꿈드림인데, 드림이 이제 그 영어 꿈이라는 의미의 드림에서 꿈드림입니다. 꿈드림. 서대문구 꿈드림이 부릅니다. 가장 너의 맘에 새로운 시작이 어두웠던 길을 비춰줄 거야. 다시 깨어난 널 반갑게 맞이할 꿈드림. 희망을 안고서 달려가. 혼자였고 무기력했던 이런 내 모습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멈춰 있을 순 없어.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더 높이 날기 위해서야. 가장 너의 맘에 새로운 시작이 어두웠던 길을 비춰줄 거야. 다시 깨어난 널 반갑게 맞이할 꿈드림. 희망을 안고서 달려가. 내 시선 속 위축됐던 이런 내 모습 비교하고 나를 낮추면 더 나아갈 수 없어.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더 높이 날기 위해서야. 가장 너의 맘에 새로운 시작이 어두웠던 길을 비춰줄 거야. 다시 깨어난 널 반갑게 맞이할 꿈드림. 희망을 안고서 가자. 너의 맘에 새로운 시작이 어두웠던 길을 비춰줄 거야. 다시 깨어난 널 반갑게 맞이할 꿈드림. 희망을 안고서 달려가. 네, 서대문구 꿈드림의 꿈드림 듣고 왔습니다.
아니 저 정말 노래를 딱 듣자마자 데이식스 분들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딱 데이식스 분들의 그 노래가 떠오르면서 제가 뭐 농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 이제 막 우리 뭐 교복이나 이런 거 약간 막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막 농구를 막 열심히 할 것만 같은 약간 청춘 드라마 주제가 네.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런 노래죠. 네. 아 그리고 그 뭐지 꿈 드림 이거 너무 중독성이 있네요. 이게 노래 제목 자체가 꿈드림이잖아요. 근데 네. 꿈드림은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노래 딱 나왔다고 이제 서대문구 센터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니까 이제 그 또 센터장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거 꿈드림 주제가로 써도 되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 노래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네. 이제 서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보컬 동아리 하모니 화음이죠. 네. 예, 하모니라는 이름의 보컬 동아리가 있대요. 이 동아리에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어쩐지 정말로 하모니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 예.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 진짜 청소년을 하다 보니까 들어야 될 노래도 너무 많고, 네. 뭐 살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진짜 알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꿈드림 이거는 나중에 청소를 안 해서도 또 다시 한번 선곡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많이 틀어가지고 약간 좀 우리 차트에 한번 진입을 시켜볼까요? 열심히 이 힘을 노래하고 써보겠습니다. 그 강서구 꿈드림에서 만든 노래하고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청소년 부모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을 뿐더러 다시 한번 미성년자가 얼마나 어쨌든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실감을 그렇죠. 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조금 법적으로 함부로 계약을 맺으면은 뭐 위험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모님의 동의를 이렇게 받게 해놓고 그런 게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건데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취약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부동산 계약이나 도시가스 인터넷 계약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안 좋게 보는 그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오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적힌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상태일 때도 어쨌든 누군가의 시선이나 편견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제 아까 뭐 청소년 부모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 그 임신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뭐 또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제대로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임신 중에는 더 그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 정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지원 정책이 있나요? 네, 일단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인데요. 일단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하고 효과성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이고요. 이때 청소년 부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부모 지원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양육비 지원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지원이 청소년 부모,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지원이 없었어요. 금전적인 지원이. 이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마 혼자 키우거나 아빠 혼자 키우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양육비로 35만 원, 월 35만 원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없다 해가지고 생겼고 하지만 이제 그
한부모한테 지원이 되는 35만 원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금액이기는 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원래 부모 그러니까 둘 다 청소년 부모인 경우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7월부터 이 지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뭐 그 미혼모 뭐 혼자 키우시는 분은 35만 원인데 지금 이제 바뀐 거는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어쨌든 금액은 좀 다른 거고요. 네, 제가 좀 순서를 다르게 대본이랑 순서를 다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혼동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했네요 이미. 근데 진짜 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입됐다는 거에는 의미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슈와슈 시간은 아니지만 신청 방법과 문의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신청은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주민센터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네요. 그리고 문의는 이제 역시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이런 데로 가시면 되고 또 이제 가족 상담 전화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 있는 것처럼 가족 상담 전화가 1644-6621 1644-6621로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내선 번호 2번을 또 누르시면은 이제 요 관련해서 그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범 사업을 거쳐서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 더 많아지고 지원도 조금 더 탄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지원도 사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네,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앞으로 청소년 부모 또는 뭐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청소년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놓은 이제 정부 발표 자료 말고 네. 좀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에서 좀 정리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청소년 부모 지원 킹메이커라고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낸 보고서에 보면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일단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이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비용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 이런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모든 청소년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 있고 조제분유 지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으로 LH 임대 지원, 지방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 비해서 이제 청소년 부모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조금 지원자 선정에서 불리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청소년 부모뿐만 아니라 다 뭐 소득 기준이 되면은 하는 건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에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청소년 부모, 그러니까 한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계급여도 좀 사실 받기가 좀 빡빡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 또 양육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청소년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나오는 그런 거고요. 뭐 아이돌봄 사업이 또 있고 그리고 노동 취업 관련해서는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국민 취업 지원제도 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청소년 부모한테만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이 중에서 청소년 부모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시작된 걸로 이제 관악구에도 가족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전국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이 이제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심리 상담 및 기관 연계 법률 지원 이런 지원이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까지는 이제 공적인 복지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다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요 보고서를 쓴 이제 청소년 부모 지원 킹메이커 같은 민간 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지원으로는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런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쪽으로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 부모라는 게 그 정의가 네, 정의를 제가 써놓은 거를 지금 네. 정의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데 그냥 정확한 정의는 제가 지금 못 찾겠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청소년 부모고 이제 네. 결혼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임신 중인 경우에도 빠지게 되고 또 이제 그 부모 중에서 한 분이 한 청소년이 명이라도. 아닌 경우에도 또 지원이 빠지게 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게 또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아까 이제 그 20만 원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도 지원이 되지만 네. 또 이제 사실혼 관계인 경우 지원이 안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한부모한테는 35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제 그 7월 달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부모한테는 지원이 안 됐다고 또 말씀을 네. 드렸고 지금 도입이 됐지만 이제 20만 원으로 한 15만 원 정도가 적잖아요.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에서 그 한부모인 경우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 부모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이제 뭐 청소년 한부모에 비해서는 훨씬 뭐 지원을 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기초생활수급 중에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 네. 한부모는 이제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빠 이런 식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청소년 당사자의 그 가구의 소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생계급여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모가 같이 있는 이제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 그 킹메이커라는 단체에서 좀 모의로 계산을 해본 거를 보면은 네.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의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에 죄송합니다. 지금 찾았어요. 찾고 계세요. 그 한 명의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에 뭐 요거는 좀 모의로 계산해 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197만 5,030원 정도를 한 달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51만 원, 뭐 몇 가지 그런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그 기준 자체가 생계급여 기준 자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보다 훨씬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이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지원 정책과 한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또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에 따른 지원 정책이 또 좀 촘촘하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청소년 부모가 좀 더 지원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철홍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방송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즌3 25번째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전시회,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부모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흐르고 있는 노래는 있지의 달라달라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잘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인사드릴게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